나이와 연세 그리고 사실 복부 비만을 관리하라는 치료하라는 어떤 주된 이유가 이제 허리 증상 때문에 즉 디스크와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로 나왔었던 거고요. 사실 또 장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키와 체중의 비율인 이 BMI가 25를 살짝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과체중 범주이긴 하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시고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60세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앞서 원장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체중의 근육과 똑같은 체중의 이 지방의 비율을 따지면 이제 보통 이제 지방이 근육의 한 2배, 3배 정도의 볼륨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씀을 한다면 이분이 복부에 많은 지방이 쌓여 있을 경우에 그로 인한 체형도 앞으로 바뀌고 허리에 좀 더 부담과 이 하중을 많이 주는 그런 체형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복부에 대한 지방을 얼마나 열심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환자가 2년 동안 뭐 안보계를 활용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은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사실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체중과 이 키와의 이 비율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체중 중에서도 지방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우리가 체성분 분석이라고 하죠. 이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자기 체중 중에 체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가능하다면 그 중에서 복부, 내장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일단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검사가 수반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실제 자기의 둔부, 엉덩이 둘레와 그다음에 복부 둘레의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이 적어도 0.9를 넘어간다면 복부를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즉 본인 스스로 만약에 자세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운동이나 관리로서 불가능하다면 병원에서 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또는 지방 분해를 할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지방 분해의 어떤 침 같은 치료, 약침 치료로 병행을 하시든 아니면 적절한 맞춤 체질 처방을 드셔가지고 그에 대한 지방 분해를 하고 식욕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시든 이런 방법을 해서 실제 지방 볼륨을 많이 줄여야지만이 이분이 얻고자 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통상 다이어트 환자나 비만 환자를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은 자기 체중에서 적어도 한 환자가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10에서 15% 정도. 즉,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제 체중이 지금 75kg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율이 된다면 약 10kg 정도를 원하는 그런 이제 환자 유형이 있는데 실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허리의 부담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체중도 필요 없고 약 한 2kg에서 3kg? 한 1.5에서 2kg 정도만 실제 줄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볼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을 겪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허리에 대한 하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복부에 있는 지방이 감소가 되면은 복직근 근육이 많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복직근 근육의 어떤 그 강화로 인해 가지고 체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환자한테 꼭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2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라고 해서 거기서 너무 좌절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신 방법이 앞서 황현도 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그리고 이제 조현철 원장님의 장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형을 잡아주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체중과 다이어트, 비만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합병증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한의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내가 체지방의 비율을 얼마만큼 줄이면은 실제 허리와 여러 가지 그 척추 구조 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신 이후에 실질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체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이 짧은 기간 동안 좀 더 병원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것들은 재발도 잘하고 고질병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의 합병증이 많은데요. 가령 이제 중등도 비만인 경우 이제 이상 체중의 120에서 130%를 초과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합병증이 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 통풍, 그다음에 이제 비만으로 인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고요. 비만 때문에 기능 장애나 아니면 담낭 질환,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0% 이상이 되는 심한 비만증 같은 경우에는요. 수술적 위험이 증가되고요. 거동이 좀 불가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수명이 감소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인 비만 무조건 이제 노인 비만이 이렇게 이상 체중이 증가됐다고 해서 바로
치료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령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살을 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수명이나 이완율을 더 늘렸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노인 비만에서 체중을 빼려면 그 체중의 증가로 인해서 생긴 병이 있을 경우에만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가령 이제 고혈압이 있다거나 지금처럼 요통, 협착증, 디스크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래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비만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뱃살을 빼는 목적이 결국에는 협착증과 디스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령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BMI가 25.06 정도 되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기준으로 봤을 때 23에서 25 정도는 가체중. 그다음 비만 1단계는 25 이상인데 지금 비만 1단계 살짝 넘었습니다.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살이 잘 안 빠졌다. 그렇다는 거는 배가 이제 앞으로 나온 체형이라는 건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앞으로 나올 경우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배를 펴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가령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관절 구곡근인 장요근이 긴장이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이제 기립근이 많이 긴장되는 경우 그거를 풀어주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뒤로 이렇게 그 허리를 피는 자세 운동보다는 굽히는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것 자체가 그 협착증 같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그게 체형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렇게 배가 나온 체형이라고 하면 아랫배 쪽에 이제 그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엉덩이 아래쪽에 그 지방이 많아서 엉덩이가 이제 팽팽한 오르기궁뎅이 체형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하시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국소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포인트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이제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한 60세가 되셨습니다. 그럼 상당히 좀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 키랑 몸무게를 본다 그러면 아주 비만 상태의 과다 체중이 아니고 비만의 경계선에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비만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께서 이제 다이어트를 쭉 노력을 하셨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빠지지 않았다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본다 그런다면 복부 비만, 그러니까 배가 본인이 나왔는데 이 나오는 부분들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안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빼려고 노력하는데 안 빠졌던 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분이 혹시 복부 비만이 잘 생길 수 있는 체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게 되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모형을 보게 되면 이 몸 앞쪽에 있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인데 이 앞에가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가 신경다발이 뒤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협착증이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신경다발이 이 후관절이 두꺼워지거나 또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좁아지게 되면 이거를 생리적으로 골반을 열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움직이냐면 골반을 이렇게 꺾어가게 되게 되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지나가는 신경끼리 공간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후방 경사, 그러니까 협착증에 의한 골반이 후방 경사되는 그런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골반이 뒤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의 체형이 변하게 된다면 그림을 보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끌어다니면서 몸이 상체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정상적인 그 모양에 비해서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배를 앞으로 내밀고
그다음에 등을 뒤로 젖히게 되고 그렇다면 다시 고개를 앞으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이 되냐면 엉덩이를 앞으로 밀고 그다음에 턱을 앞으로 당겨주면서 등이 구부정해지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스웨이백이라는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스웨이백이 되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뒤로 꺾여 있기 때문에 장단지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리에 쥐가 좀 잘 나는 그런 밤에 쥐가 잘 나는 그런 체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엉덩이의 근육이 많이 마르게 되죠. 엉덩이 근육이 마르게 되고 그다음에 하복부의 근육이 약화되면서 좀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복부의 근육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상복부의 근육들은 또 탄탄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은 거북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체형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체형에 대한 교정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한다면 단단해진 근육들은 그냥 계속 점점 단단해지고 약하게 된 근육들은 계속 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운동들, 속성들,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복근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윗몸 일으키기를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체형적으로 이 윗몸 일으키기는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때문이고 내 복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안에서 몸을 밀어내기 때문에 배가 더 처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운동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고 혹시 가까운데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 센터 같은 데 있으면 트레이너와 같이 자기 몸의 이제 근육이라든지 체형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라 운동을 다시 한번 세팅해서 해보시는 것도 체형 교정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네. 이제 뭐 문의 주셨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복부에 어떤 지방을 좀 빼기 위해서 운동은 조금 하시고 계시는데 식이요법을 전혀 안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두 축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두발 자전거를 타야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만큼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불안정하고 좀 아슬아슬한 모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요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운동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이요법이 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효과가 좀 미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에 있는, 그러니까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 그리고 이제 환자분처럼 이제 복부 쪽으로 내장 쪽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내장 지방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좀 병행되지 않으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음주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불규칙하게 좀 식사를 하신다든지 좀 고열량의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만큼 이 내장 지방이 좀 연소되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고 좀 노력을 함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간단하면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좀 지켜야 될 게 어떤 것이나 좀 살펴보면 네.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기본적인 그런 물질 중에서 이 당연히 이 지방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음식 좀 섭취를 줄이시고 또 열량이 높은 아까 이제 술도 말씀드렸지만 술도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과음하시거나 과음이 아니더라도 좀 조금씩이라도 좀 자주 드시게 되면 그만큼 이 내장 지방이 좀 분해되는데 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되고 반대로 이제 단백질의 섭취를 좀 늘리면서 네. 우리 채소 같은 이런 섬유질 많은 음식을 좀 드시면 우리 몸에서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내장의 활동력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자분처럼 복부 비만
그리고 복부에 이제 내장 지방이 좀 많이 쌓여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이요법을 같이 좀 병행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